자, 어제 보면 한덕수 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한, 그러니까 이완규, 함상훈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해서 민주당 측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게 놀랄 만큼 빨리 진행이 되어서 빠르면 이번 주 말쯤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탄핵이나 권한쟁의 심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미루었던 헌재가 마흔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덕수 대행이 한 2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효력정지 처분이나 가처분 결과를 발표할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틀 만에 지금 주심이 배정되고 전원 심판부에 회부되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의 주심도 한덕수 대행이 임명한 마흔여기가 한다는 겁니다. 또 이완규, 함성훈 두 사람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도 권한쟁의 심판과 같이 들어갔는데요. 이것도 지금 빨리 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탄핵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요, 흐지부지해서 결과도 안 났죠. 참 웃긴다고 봅니다. 마흔역을 여기에 배정시켰다. 헌재가 얼마나 이재명이 편에 바짝 붙어 있는가를 보이는 그런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한덕수 직대에 대해서 재탄핵을 하겠다고 큰소리 치다가 재탄핵은 안 하고 계속 공격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굳힌 것 같아요. 그래서 박지원이 한덕수가 나오겠지만은 결국은 안 될 것이다라고 한덕수 대행을 공격하는 지금 말들을 주도하고 있는데, 한덕수 대행의 출마는 뒤에 김건희, 윤석열이 있고, 그래서 한덕수를 출마시켜 놓고 윤이 상황 노릇을 하려고 한다. 배후에는 윤건희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대행과 윤석열, 김건희 전 대통령 부부의 연관성을 지적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윤이 퇴임하고도 상황 노릇을 하고 있다. 퇴임 이후에 주민들에게 이기고 왔다. 이런 말들을 한 걸로 봐서 한덕수가 우유부단한 성격이고 결정을 잘 못하고 눈치를 보고 있고 5월 3일까지 탈뚱말뚱 애매하게 시선을 집중시키는 노력을 하겠지만은 결국 지금 뒤에 윤통과 김건희가 한덕수를 출마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윤이 움직인다는 것이 알려지면 지금 한덕수에게도 좋지 않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하면서 한덕수 배후로 윤통을 지금 지적을 하고, 그 증거로 이완규를 임명한 부분이 윤통 측과 둘이 짜고 저러는 것이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민주당을 엿먹이면서 한덕수가 자신이 정치적으로 비중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지원은 출마가 거의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완규를 임명해서 좌파 측과 트러블을 일으켜서 극우의 신용 인정을 받았다, 지금 그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요즘 민주당의 간접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는 자가 조갑재입니다. 원래 옛날에 보면 한국에서 북한으로 월북한 자들 있죠. 사생활이나 뭐 자기 개인적 문제 때문에요. 그런 사람이 북한으로 가면 꼭 대남 방송에 나와가지고 떠들었습니다. 조갑재도 마찬가지인데요. 한덕수가 대선 출마를 할 거다. 탄핵을 유도해서 명분을 얻으려고 할 거다. 재판관 지명 두 사람을 한 것은 민주당 자극수단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지난 8일이 한덕수의 날이었다. 트럼프하고 통화하고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하고 CNN하고 인터뷰하면서 한덕수가 그날을 기점으로 사실상 국민의힘의 기성 후보들과는 차별성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탄핵을 자꾸 유도하고 있는데 이재명과 1대1 구도에서는 이재명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조갑재는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음모론 악령에 접수된 사교 집단이라고 하고 있고, 윤석열이 사저에서 사저 정치를 하기는 어렵고 재판받으러 다니는 일만 남아있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정규재는 국민의힘이 아예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겸 실패 정당이 후보를 낼 수 있느냐고 비난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측이 총력을 집중해서 심지어 자신들에게 투항한 조갑재, 정규재, 김진 등을 동원해서 지금 한덕수 대행을 갖다가 공격하게 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게 이제 국힘의힘 지도부도 공격에 가세하고 있고, 한덕수 대행을 출마 여부를 타진하던 윤상현은 본인이 이제 대선 출마로 돌았는데, 아마 윤상현은 본인이 대선 후보 출마를 통해서 한덕수 대행 쪽으로 정리를 할 거다라고 보이고 있고, 윤통이 당 지도부 외에 탄핵된 이후에 만난 정치인이 윤상현이나 나경원 정도인데, 나경원이 지금 한덕수 대행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지원을 갖다가 받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그건 현재 한덕수 대행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윤통과 연계성을 퍼뜨려서 내란을 일으켰다 탄핵된 대통령, 그 내란에 대해서 동조하고 방조한 내란 총리 한덕수, 이렇게 지금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한덕수 대행은요, 어쨌든 비공식적으로 윤통 측이 미는지 안 미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비공식적으로도 민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덕수 대행이 혼자서 출마를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유행은 되지 못한다. 우유부단하고 자고우면하는 전형적인 공무원 스타일이다. 그래서 윤태는 한덕수 대행이 출마할 간땡이가 되지 못할 거다라고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이면서 그렇게 언급을 했어요. 자, 그래서 윤통과의 연관성을 저렇게 엮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은 솔직히 한덕수 대행의 중도 확장성을 저지하려고 그러는 거다. 지금 한 대행이요, 60대, 70대 노령층에서는 지지를 많이 받고 있고 20, 30대 젊은이층에서도 좀 괜찮은데요. 가장 민주당의 지지 성향을 가지고 있는 40, 50대가 한덕수 대행에 어떤 입장을 가지게 될 건가 하는 것은 윤통과의 연계성을 부각시켜서 한 대행의 확장성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017년 대선에 그때 1월 달에 귀국해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행보를 하다가 가는 데마다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망신을 주기 시작하면서 처음에 내려서 공항 철도 타고 가는데 티켓팅을 잘 못했다는 걸 가지고 비난하기 시작했죠. 한국에 몇 년 만에 왔고 아마 전철을 안 타본 지가 수십 년 될 수 있는 사람이 전철 티켓팅을 잘못하는 거라든지, 또 당시에 꽃등림이가 충북 음성에 거기 가가지고 장애인들을 돌보는 부분에서 거기서 실수가 있었다. 또 죄를 지내러 가서 제 절차를 몰랐다. 그건 저도 잘 모를 수 있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제 절차를 잘 모를 수 있어요. 저도요, 무슨 기계 앞에 가서 표 끊으려면 당황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들을 집요하게 문재인 측에서 좌파 언론과 동원해서 공격하기 시작해서 주저앉혔거든요. 그래서 한 대행에도 유사한 방식을 갖다가 할 건데, 그 전에 크게 프레임을 세우는 것은 윤통 부부와 연계됐다. 이것이 핵심 프레임이고, 거기에 지금 박지원, 조갑재 등이 이제 가세를 하고 분위기를 잡아나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 대행의 윤통과 연루 프레임을 씌우는 부분에 대해서 한 대행 측은 조기 출마를 하지 않으면서 출마할 듯 말 듯 이런 포지션을 끌고 가는 게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한 대행에 대해서 공격하기도 애매하고 자꾸 출마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사람을 공격해서 민주당이 비난을 자초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한 대응은 현재 매우 좋은 처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한 대응이 반기문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 강단이나 겉으로는 우유부단해 유하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권력 의지와 또 다른 무서운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잘 포착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프레임을 세워서 출마 전에 주저앉히려고 하고 있다.